녹화합니다. 자, 우리 어저께 개별원가 계산 배우면서 제조원 간접비 배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는요? 개별원가 계산할 때는 개별원가 계산할 때는 제조간접비 배부가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금액 기준으로도 배부할 수 있고 시간 기준으로도 배부할 수 있다 그랬었죠. 예전에는 말이에요. 몇 년 지나긴 했지만 좀 기출 문제들을 보면 과거에 그 40회, 50회 정도 됐을 때 20, 30회 할 때는 여기 금액 기준으로 배부하는 문제들이 주로 실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주로 작업 시간 또는 기계 시간 이런 걸 시간으로 1시간당 얼마 계산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은지 실무에서 그 업종별로 그게 나은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시간으로 배부하는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출 문제들에 보니까. 그러면 얘 금액 기준이 됐던 여기 시간 기준이 됐던 우린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랬었죠? 배부 기준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를 배부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얘를 들 때도 아마 시간으로 작업 시간이나 기계 시간으로 배부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더라고요. 얘 다른 말로 뭐라고 쓴다 그랬죠? 조업도라는 말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라고 했던 얘기 했었던 거 아시죠? 자, 그렇게 설명하고요. 자, 여기 실제 그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이 산식을 한번 보세요.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할 때는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율 나왔죠. 밑에는요 배부액 나와있죠. 여기 액자 빠졌나보다. 그럼 실제 배부율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었죠?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뭘로 나눈다고요? 저는 배부 기준으로 나눈다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분수로 나와 있을 때는 이 수학 산식을 글씨로 써갖고서는 산식을 써놓으면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게 보여요. 그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정식 명칭이긴 하겠지만 제가 적어드린 거 있죠. 그걸로 정리해서 기억하시는 게 더 나을 거고 밑에 2단계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배부액 나왔죠. 배부액은 어떻게 했냐 했어요? 배부율 여기 실제 배부율 있죠. 배부율에다가 실제 배부 기준 요 곱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죠? 이게 공식이에요. 이 공식 아닌 공식 됐어요? 이게 실제 그 제조간접비 배부할 때 배부율을 구해야 되고 배부액을 구해야 된다는 거 얘기 드린 거란 얘기죠. 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데 지금 배를 두 척을 만든다고 해요. 하나는 뭐 화물선, 또 하나는 뭐 유조선 이렇게 만드는데 직접 재료비 들어간 금액들 나와 있죠.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직접 노동시간 얼마씩 투입됐다는 것도 나와 있고, 기계 시간도 얼마 들어갔다고 나와 있죠. 근데 얘는 지금 다 예상이에요. 실제로 발생한 건가요? 실제로 발생한 거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실제로 발생한 금액 중에서 개별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지금 배부하려고 하는 맘먹은 금액이 어떤 걸 배부한다 그랬어요?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그랬죠. 배부하고 싶어하는 제조간접비 어디 있어요? 여기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 90만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직접 재료비를 아니 아무것도 없이 지금 저기 배는 두 척을 만들고 있죠. 그럼 제조간접비는 여기에 반영하든 여기도 반영해줘야 되고 여기도 반영해줘야 되겠죠. 왜? 여기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있는데 양쪽 거에 제조간접비가 지금 없잖아요. 제조간접비는 지금 여기 양쪽에서 합계로 발생한 금액이 49만원이라잖아.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조간접비 90만원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양쪽에 다 배부 50 배부해버려요. 그럼 얼마씩 가겠어요?
45만 원씩 배부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어저께 얘기 드렸던 배부 기준에서 뭐가 빠져 있는 거야? 인과관계가 지금 정확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얘를 90만 원을 배부하고 싶은데 위에 직접 재료비 있죠?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싶대요. 배부해라. 어떻게 배부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라니까. 배부해야 될 금액은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죠. 90만 원을 어디하고 어디에? 작업비하고 아니 뭐죠? 화물선하고 유조선에 배부하고 싶은데 여기 곱하기 총 직접 재료비 발생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100만 원이죠. 어저께 했던 거 똑같아요. 100만 원이고 화물선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비는 얼마랍니까? 6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지금 90만 원을 비례식으로 얼마? 계산한 게 나오겠죠. 60% 54, 54만 원 되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두 번째로는 똑같이 이 90만 원을 이번엔 몇 번에 여기 90만 원을 곱하기 똑같이 100만 분의 얼마 하게 되면 아이씨 여기는 54만 원 90만 원 곱하기 여기 똑같이 100만 돌이 100만 분의 유조선은 몇 시간 아니 금액 얼마 40만 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40%니까 4, 9, 36 여기는 36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서 얘는 녹화 안 되겠다. 계산해서 54만 원, 90만 원 중에서 54만 원은 여기다가 배부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나왔던 36만 원. 36만 원 여기 안 보이니까 는 36만 원 계산된 거 얘는 여기다 배부하면 되겠죠. 봐요. 직접 여기 화물선인 경우 그럼 원가는 얼마입니까? 60만 원 발생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80만 원 발생했죠. 그리고 여기 54만 원 제조간접비죠. 세 개 하면 원가 얼마 나왔어요? 60만 원, 80만 원, 54만 원. 세 개 더하면은 원가 나왔죠.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유조선인 경우에 40만 원, 20만 원, 36만 원 더하면 원가 완성됐죠. 왜? 얘가 제조간접비 지금 배부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제조간접비를 배부한 금액들이라서 두 개 나왔고 요거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우리 원가 계산할 거 다 된 거잖아요. 됐어요? 안 된 거 같으네? 됐고 얘는 지워도 되겠죠? 자, 지금 여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항목들인데 얘를 갖다가 지금 거의 5가지 문제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계산을 하나씩 해볼게요. 자,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먼저 계산해 보라 그랬었죠. 이 1번 문제였었잖아요. 이 전체 금액은 얼마? 이 전체 금액은 두 개 합쳐서 100만 원이 직접 재료비가 발생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1번 문제는
1번은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해보라 그랬었죠. 제조간접비는 지금 얼마예요? 우리가 배부해주고 싶은 금액은 90만원 제조간접비가 발생했는데 화물선하고 유조선에다가 얼마씩 제조간접비 배부하면 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 발생한 금액은 얼마니까? 100만원이니까 100만원이니까 100만원 분의, 그 다음에 화물선은 직접 재료비가 60만원이었죠? 그럼 60만원어치 이렇게 배부해 주세요 라는 얘기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54만원 나왔었죠? 자, 또 이번엔 유조선에다가는 어떻게 배부해 줘요? 이 90만원을 곱하기 여기 총 학기의 직접 재료비는 1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중에서 유조선이 차지하는 재료비는 40만원이죠. 그래서 40만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금액 36만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 여기 화물선에 그럼 원가는 얼마가 발생한 거예요? 직접 재료비는 60만원, 직접 농업비는 80만원, 그다음에 제조간접비 여기서 계산됐죠? 54만원. 세 개 합치면 화물선에서 발생한 원가 딱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유조선에서 발생한 원가도 40만원, 120만원, 36만원 이렇게 결정이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됐고 이번엔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뭐 갖고 해보래요? 두 번째 거는 농업비를 기준으로 해봐달라 했으니까 제조간접비 90만원 지금 배부해줘야 되는 금액은 변동사항이 있다 없다? 없어요. 90만원을 나누는 방법이 뿐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직접 농업비 두 개 합치면 금액이 얼마 나오나요? 200만원 나왔죠? 다 합친 금액이 얘는 지금 200만원, 전체 금액은 200만원이니까 전체 비율대로 나눠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전체 직접 농업비는 200만원이 발생했는데요. 화물선에서 발생한 농업비는 비율이 80만원어치만큼만 배부해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되나요? 36만원 나오죠? 여기서는 36만원 이렇게 계산이 됐고, 이번에는 유조선에는요 90만원 곱하기, 그럼 얘는 뭐 계산하면 54만원 나오겠죠? 90만원에서 36만원 빼니까 나머지 금액일 테니까. 근데 계산식은 똑같이 전체가 2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치만큼만 120만원치 12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직접 농업비 기준으로 계산한 게 되죠. 세 번째는 뭘로 나눠주래요? 저기 아까 얘기했던 직접 원가로 나눠주라 그러는 건 좀 건너뛸게요. 근데 이해하실 것 같으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직접 노동시간으로 나눠주라고 했는데 제조간접비는 변동사항 없음. 그다음에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자, 시간은 여기 직접 노동시간 전체가 몇 시간이에요? 5000시간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전체는 5000시간이고요 5000시간 중에서 지금 화물선에 쓴 시간은 2000시간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2000시간 이렇게 해주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얼마? 36만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얘는 90만원 곱하기 5000시간인 건 똑같겠죠? 전체에 해당되는 시간은 5000시간 중에서 지금 여기는 3000시간이라 했었나요?
3000시간만큼 이렇게 해주게 되면 금액은 54만원 나오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로 나눠주래요? 기계시간. 얘도 90시간 곱하기 전체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여기 기계시간 다 합치게 되면은 여기 기계시간은 10,000시간이 전체 시간인데 10,000시간 발생한 것 중에서요, 여기는 10,000시간 중에서 화물선에는 몇 시간 있었대요? 6,000시간. 6,000시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도 54만원 이렇게 나오고요. 이번에는 유조선인 경우에는 90만원을 곱하기 뭐 여기서 금액은 36만원 나오겠네, 그죠? 전체가 10,000시간 중에서 여기 4,000시간이라 그랬죠. 4,000시간만큼만 배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금액들이 줄줄줄 다 나왔죠. 계산 문제 다 풀어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 3번 문제에서 직접 원가를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라 했었잖아요. 배부해달라 했잖아요. 직접 원가는 여기서 해당되는 게 어떤 거하고 어떤 거라고 그랬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두 개를 합친 게 직접 원가죠. 그럼 요걸 기준으로 나눠주라고 하니까 여기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나눠주라고 했으니 여기 화물선인 경우 60만원하고 180만원 합치면 140만원이죠. 140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40만원하고 120만원 합치니까 160만원이죠. 그럼 전체 금액은 얼마예요? 300만원.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러면 90만원 곱하기 300만원 분의 140만원 또는 여기 90만원 곱하기 300만원에 160만원 하면 여기처럼 쭉 계산이 돼서 똑같이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해 안 되신 분 손. 안 되신 분은 유튜브 보세요. 시간 좀 많이 늘려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끝. 요거 지워요. 자, 얘는 지우고 할까 말까. 자, 지금 제조간접비 90만원을 화물선과 유조선에 배부할 때 배부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한번 다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그 금액을 계산해서 배부하고 얼마라는 거, 그 금액 계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요 계산하는 방식을 앞에서 여러분이 사용했던 방법대로 비례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그 서술 식으로 시험 문제를 푼다 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실제 배부는 배부율 구해야 되고 배부액 구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배부율, 배부액 그걸 먼저 구해하셔야 돼요. 자, 얘는 지우고요. 아니 지우지 말까? 파란색으로 하는 게 좋겠지. 자, 이 옆에다가 쓸 테니까 보세요. 첫 번째 문제,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 기준으로 해서 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순서대로 여기다가 뭐부터 구해야 된다? 배부율부터 구해야 돼요. 제가 아까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를 뭘로 나눠줬죠? 아니야 배부 기준. 배부 기준으로 나눠주는데 얘가 실제일 뿐이죠. 지금 이제 우리 실제 배부를 배우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 전체 발생한 제조간접비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90만 원. 그죠? 제조간접비는 지금 90만 원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고요. 전체 배부 기준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100만 원 분의 90만 원이라고 하니까 배부율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0.9가 나오죠. 그러면 배부율 구했으니까 이번에 뭐 구해야 돼? 배부액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배부액을 구하게 되면 우리 계산해 놓은 배부율 0.9 해놨죠? 금액으로 따지면 0.9 비율이 그렇게 된다는 뜻인데 곱하기 지금 화물선의 제조간접비가 얼마 발생했어요? 60만 원 발생했죠? 60만 원이 직접 재료비인데 이걸 곱해주게 되면 배부액은 얼마가 나올까? 54만 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배부액이에요. 그 다음에 유조선의 배부액은 그럼 얼마 되겠어요? 0.9는 똑같겠죠. 그리고 얘한테서 발생한 직접 재료비는 40만 원이었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6만 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회계, 세무에 더 관심이 있으셔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등 공부하게 된다면 얘가 서술 문제로 나왔을 때는 반드시 배부율, 배부액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써주셔야지 제대로 이해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용은 별반 뭐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여기 배부율, 배부액 구하는 거는 아까 우리 실제 배부했을 때 썼던 그 공식이잖아요. 여기다 다 실제란 말 붙여야지 돼요? 안 붙여도 되겠죠? 이거 우리 지금 실제 배부율과 실제 배부액, 실제 배부에 대한 걸 지금 배우니까 실제 배부한다는데 지금 자꾸만 뭘 배부한다는 거예요?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거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문제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다 설명이 끝났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 예정배부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제로 얘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었죠. 자, 보시죠. 이번에는 예정배부라고 그러고 이 예정배부를 사용하는 개별원가 계산 방법을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불러요. 자, 내용은 이따 읽어보시기에 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죠.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얘를 실제 개별 원가 계산하고 예정 정상 개별 원가 계산하고 구분해 보면 직접 재료비는 다 지금 직접 노무비도 그렇고 실제 발생액이라는 건 변동 사항이 없죠. 근데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발생액을 배부해 줬던 것이고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액 연초에 미리 예상해 놓는다 그랬었죠.
이따 요 내용 저기 설명부터 해 드릴 테니까 교재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예정 배부 계산할 때 예정 배부하는 방법에는 지금 똑같이 배부율 계산해야 되는데 배부율이 예정이죠. 그 다음에 배부액은요. 배부액도 예정이 되겠죠. 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예정 배부율 계산할 때 제조간접비라 그랬죠. 제조간접비가 뭐라고요? 예상. 그 다음에 배부 기준도 예상. 그래서 제조간접비 뭐 배부 기준으로 나누는 거 그건 똑같았잖아요. 다만 얘가 다 예상이라는 거. 그러면 배부율도 당연히 계산될 때 예정 배부율이 계산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배부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요? 여기 예정 배부율이 계산이 되면 저는 아까 앞에 썼는데 예정 배부율 갖다 그대로 쓰면 되죠. 그리고 곱해줘야 되는 거 뭘 곱해줘? 실제로 발생한 배부 기준에다 곱해줘야 된다는 거. 여기 차이고 이게 공식으로도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얘기해드렸던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배부 차이를 조정해야 된다는데 아까 배부 차이를 제가 이렇게 써드렸었죠. 제조간접비를 실제 발생한 것과 우리가 계속 예정 배부했던 것이 차이가 생길 텐데 제조 간접비를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금액부터 집계를 해야 되겠죠. 차변에는 실제 발생이 기록하라 했었고요. 여기는 예정 배부액 이렇게 기록하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것도 숫자로 먼저 써놓고 볼까요? 예정으로 실제 발생액은 1000, 우리 예정 배부했던 건 1500. 우리가 예상했던 걸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요. 예상한 것이 지금 여기 실제 발생한 것보다 커요? 작아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 과대배부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근데 얼마가 과대배부예요? 500?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는 1000인데 여기 예정 배부가 900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상한 게 실제 발생한 것보다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과소배부.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걸 기준으로 과대배부다, 과소배부다 이렇게 써줘야지 돼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서 얘 명칭을 갖다가 지금 위에 1,500원인 경우 지금 과대배부 500 이렇게 쓰겠죠. 그죠? 밑에는 과소배부 100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과대가 됐던 과소가 됐던 얘를 갖다가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여기서 지금. 근데 회계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기 1번에 보시게 되면 비례 배분법이라고 되어 있죠. 즉 그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가 났던 이 금액 있잖아요. 이 금액을 기말 제공품 또는 기말 제품,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이 상대적 비율을 갖다가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배부해 줄 수 있다. 그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비례 배분법이라고 부르고, 얘를 갖다가 몽창 그런 거 안 따져. 그냥 다 매출 원가로 조정해 버려. 그럼 뭐가 된다? 매출 원가 조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다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처리해 버릴 거야. 그럼 그걸 뭐라 그런다? 영업 외 손익법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원가에서 계산되는 많은 이런 배부에 대한 차이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다음 중 이런 배부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계정이 사용 방법이 인 것 아닌 것 찾으라는데,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지난번에 우리 재고자산 배울 때도 매출원가 배웠었죠.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매출하고 상관없이 아예 비용으로 빼는 방법, 그럼 비용처리법, 영업의 비용이죠. 그 다음에 한번 나눠주는 방법. 그래서 기억할 때 우리 상품 계정에서 봤던 것처럼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또 어디에다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에 나누는 방법, 그걸 뭐라고 됐다 해서 비례 배분법.
다른 말로는 안분법이라고도 불러요. 비례 배분이나 안분이나 똑같은 용어니까 한자로 안분법, 뭐 안분해준다, 뭐 이렇게 해주는 얘기인데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거 이상한 거 나오면 걔가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죠? 배분 차이를 조정해주는 기정 방법은 여기 세 가지가 있더라. 요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됐고요. 자, 이번에는 또 이 문제 요구사항 가지고서는 지금은 예정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월 1일에 화물선하고 유조선을 시작해서 12월 11일에 모두 완성이 됐대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은 제품 완성 시점에서 모두 알 수 있지만 제조간접비는 12월 30일이나 되어야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이 회사는 1월 1일 시점에서 제조간접비가 얼마나 발생할지 언제 예상했다고 나와 있어요? 연초에. 얘는 어차피 완성이 되더라도 제조간접비가 집계되지 않으면 원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애시당초 지금 연초에 미리 계산해서 예정 배부를, 즉 정상 개별원가 계산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정 배부 기준을 정했다 그랬었죠. 그죠? 보통 연초라는 얘기가 나오면 기초, 연초, 월, 초 이런 말 나오면 얘는 정상 개별원가 계산 사용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예정 배부를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딱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주어졌던 대로 지금 화물선과 유조선에 대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직접 노동시간, 그 다음에 기계시간 변동사항 없이 똑같이 줬죠. 근데 제조간접비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간접비에 대한 연간 예상액을 주어주고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정상개별원가 계산은 또는 예정배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지우고 자, 얘는 지금 빈 공간이 넉넉지가 않아서 문제를 하나씩 자를 걸 그랬나? 여기다 써볼게요. 지금 얘는 예정 배부를 사용하는데 예정 배부가 됐던 실제 배부가 됐던 배부율 구해야 된다 그랬었고 두 번째는 배부액 구해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여기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제조 간접비를 뭘로 나눠준다? 배부 기준으로 나눠준다 그랬죠. 근데 얘는 다 지금 실제라 그랬어요? 예상이라 그랬어요? 예정이라 그랬었죠. 얘도 예상이라고 했던 얘기고요. 그랬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예정 배부액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예정 배부액은 여기 계산되어 있는 예정 배부율 그대로 갖다 사용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해줘요? 그렇지, 실제 배부 기준을 곱해주면 돼요 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얘 두 개가 계산이 되면 얘를 어디다가 집계하라 그랬어요. 제가 집계하는 곳 이렇게 해놓고 이 계정의 이름은 제조 간접비고요. 차변에다가는 실제 배부액 쓰라 그랬었고요. 대변에다가는 예정 배부액 쓰라 그랬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저는 공식만 그대로 지금 써놨어요.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자, 됐고요. 저는 여기다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자리만 여기다 갖다 놓고 여러분이 계산한 거 같이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 밑에서 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액이라고 돼 있죠. 금액은 얼마? 그럼 연간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지금 예정 배부율 구할 때 여기서 사용됐었죠. 여기다가 얼마 쓰면 돼요? 8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볼게요. 이제는 1번 문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기준으로 직접 재료비를 지금 사용했다 그랬죠. 직접 재료비를 선택했으며 연간 직접 재료비 발생액은 160만 원으로 예상이었을 경우, 이 160만 원이라는 숫자 주어지고 있죠. 직접 재료비가 지금 배부 기준이에요. 그죠? 근데 연간 160만 원이 지금 예상이라 그랬죠. 지금 배부 기준은 뭐가 배부 기준이라고요? 직접 재료비. 그럼 직접 재료비 얘가 배부 기준이니까 연간 예상액이라 그랬잖아요. 연간 예상액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160만 원 여기다 써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배부 예정 배부율은 얼마가 나옵니까? 예정 배부율은 0.5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이번엔 예정 배부액 계산해 줘야 되죠? 예정 배부액 여기다가 0.5 일단 써놓기로 하고요.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얼마입니까? 70만 원이라고 주어졌잖아요, 여기. 그죠?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70만 원이래요. 자, 이 실제로 발생한 70만 원 어디다 적어줘야 돼, 근데? 그치. 실제로 발생했다면서. 그죠? 실제로 발생한 것은 70만 원이었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럼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배부 기준만 알면 되겠죠. 실제 배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되어 있어? 배부액은 두 개 합쳐서 얼마예요? 100만 원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요거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배부 기준은 여기 100만 원 이렇게 쓰게 되면 배부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예정 배부액은 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예정 배부액은 어디로 가는 거 비교를 해야 돼요? 여기 50만 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50만 원, 실제 발생한 금액은 70만 원. 우리 예상한 금액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과소 배부라고 쓰기로 했죠. 과소 배부 얼마? 그러면 1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그 공식하고 밑에 배부 차이 나는 거 써놓은 거 다른 거 순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를 읽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리에다가 제가 하나씩 갖다 그냥 숫자만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식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요 공식에 따라서 발생하는 용어들 갖다가 그 자리에 그냥 계산만 하면 금액은 다 계산할 수 있죠. 물론 이건 전체적인 걸 다 설명해 드린 거고 여러분은 자격시험은 요 중에서 한두 가지만 골라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네.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 문제 보면서 그대로 다시 이해를 해보세요. 연습해 보시라고요, 지금. 자, 제가 아까 써놨던 대로 여기다가 이제 양쪽에 나눠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아까 했던 것은 우리 예정 배부를 한다고 그랬었고요. 예정 배부를 하는 것 중에서 우선 예정 배부율을 먼저 구한다고 그랬었고요.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구했느냐면 제조 간접비를 배부 기준으로 나눈다 그랬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제조 간접비나 배부 기준은 다 예상한 거라 그랬었죠. 연초에 지금 예상한 숫자들을 이따 기록해 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예정 배부액을 갖다가 구할 것인데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배부 기준이 발생하면 배부 기준 곱해주면 된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써야 될 것은 여기다가 제조 간접비라고 해주고, 여기는 실제 발생액, 여기는 예정 배부액,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색깔을 달리해서 파란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는 저기 1번 문제에서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얘를 계산을 해봤었는데, 이번 두 번째 문제에서는 직접 노무비를 갖고서 한번 해봐달래요. 직접 노무비. 지금 여기 연간, 우선 제조간접비부터 써볼까요? 제조간접비는 아까 여기 연간 예상액이라고 되어 있죠. 연간 예상액 여기 들어가는 것은 계속 똑같아요. 여기 연간 예상액은 여기 8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얘를 얼마로 나눠주는 거? 배부기준? 배부기준은 두 번째 거에서는 노무비를 배부기준으로 해서 배부한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거, 연간 노무비 발생액, 이걸 200만원을 예상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예상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200만원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저기 배부율은 얼마 계산되나요? 배부율 80만원을 200만원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80만원 나누기 200만원 하게 되면 0.4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된 배부율은, 아니 그대로 써야 되겠다. 배부율은 그래서 0.4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 0.4를 여기 지금 밑에 배부율을 밑에 배부액 계산하기 위해서 요 밑에다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여기다 0.4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은 얼마 나왔나요? 직접 노무비가 지금 얼마 계산됐어요? 여기 발생한 금액에서요, 실제 노무비 발생한 금액 총 얼마가 됐죠? 200만원 됐죠? 그 200만원 곱해주면 되잖아요. 얘가 실제로 발생한 노무비니까. 지금 계산 기준은 노무비 기준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계산된 금액은 얼마가 나옵니까? 80만원 나오죠? 8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예정 배부에 계산되는 거 여기다 갖다 옮겨 쓰면 되죠. 여기는 8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럼 실제로 발생한 금액은 얼마래요? 70만원이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라고 했으니까 여기 7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금액이 차이가 나죠? 차이 나는 금액이 우리 예상한 금액이 실제 발생한 것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까 과대 배부 얼마? 10만원이 이렇게 과대 배부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라는 뜻이었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뭐 갖고 해보래요? 이건 초록색 갖고 해볼까요? 초록색 갖고서 세 번째 문항을 해보게 되면, 이번에는 배부 기준을 직접 노동시간 갖고 한번 해봐달래요. 직접 노동시간이 배부 기준, 직접 노동시간 배부 기준. 그 다음에 연간 직접 노동시간 발생액을 발생이 몇 시간으로 좀 예상하고 있대요? 8,000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도 아까 금액은 지금 여기 제조간접비는 80만원 연간 예상액 얘기를 해주고 있었죠. 똑같이 이 80만원을 갖다가 배부 기준은 지금 몇 시간? 예상한 거는 8,000시간 시간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시간당 배부이기 때문에 여기 배부율은 1시간당 얼마가 계산됩니까? 100원 계산되죠? 100원. 자, 그러면 예정 배부율이 이번에는 금액으로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예정 배부율이 여기 지금 1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은 몇 시간 발생했대요? 여기 직접 노동 시간 발생한 시간은 5,000시간.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5,000시간을 해주게 되면 금액은 얼마가 계산되겠습니까? 5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여기 50만원 계산이 됐으니까 3번 문제에서 실제 얼마 발생했대요? 제조환자비 70만원 발생했다고 여기 나와있죠? 그러면 여기 70만원이라고 나와있으니까 똑같이 여기 70만원 똑같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상한 거는 지금 실제 발생한 것보다 적게 됐어요? 많이 했어요? 적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 과소배부. 얼마? 2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다는 얘기죠. 기계시간은 뭐 마찬가지 방법이니까 계산하는 방법 똑같겠죠. 해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얘가 지금 처음엔 어렵다 쉽다 얘기보다도 용어 자체가 지금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근데 계산하는 방법 해보니까 용어만 잘 구분하면 아 이게 그런 뜻이겠구나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 풀어보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4문제까지 했는데 제가 3문제 풀어드렸거든요. 여기서 대부분 이해하고 맞추신 분들 손 틀렸어요? 아니면 아직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 이거 내용들 안 되면 또 뭐 봐야 돼? 유튜브 보세요. 자, 또 다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문제 다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 있으면.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실제 기출문제들은 얘보다는 조금 여기 복잡한 게 덜 하겠죠. 걔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고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를 좀 지워놓고 얘는 변하지 않음 공식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지워놓고 이렇게 놓고서는 이렇게 쓰는 게 나으려나? 얘를 저장을 하고 자, 요거는 여기 우선 다른 거 말고요. 우선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제조 간접비를 이게 뭐야? 이런 거 못 봤어. 그냥 여기다 풀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동시간으로 지금 배부하겠다고 하고 직접 노동시간으로 배부한다는 배부 기준을 알려줬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10월 달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구하라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구하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본적인 틀은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예정 배부율 구해야 되고요. 예정 배부율은 여기 제조 간접비를 뭘로 나눠준다? 배부 기준으로 나눠주는데 예정이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도 예정이고 그 다음에 배부 기준도 예상 다 해야 되는 거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정 배부액을 구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예정 배부액은 앞에서 계산한 예정 배부율에다가 그다음에 곱하기 실제로 발생한 배부 기준을 저기 계산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들 일단 이런 걸 읽어보시면 여기 배부 기준이라고 하면은 배부 기준이 뭔지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바로 가르쳐줘요. 지금 여기서의 배부 기준은 뭐로 한다 그랬어요? 직접 노동시간으로 한다 그랬었죠. 노동시간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얘를 금액으로 쓰게 되면 주어진 자료로 해볼게요. 여기 제조간접비 예산이라고 해서 얼마 줬어요? 그럼 제조간접비 예산은 이거겠죠. 그죠? 여기다가 600만원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직접 노동시간 여기 예상 직접 노동시간은 얘가 배부 기준이죠. 그럼 여기도 예상이네요. 그죠? 예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몇 시간? 12만 시간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 예정 배부율은 얼마가 나와요? 예정 배부율은 얼마? 50? 50원? 시간당 50원 계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여기 지금 50이 나왔대요. 50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 예정 배부율 이거 갖다 그대로 쓸 거죠. 우리 지금 뭘 구해야 되니까 예정 배부액을 구해야 돼요. 예정 배부액 구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실제로 발생한 거하고 비교할 거잖아요. 그래서 예정 배부율 여기다 똑같이 50 써주고 자, 그 다음에 10월 달에 직접 노동 시간은 몇 시간이 발생했대요? 15,000시간. 15,000시간 어디다 써요? 이거 실제로 발생한 배부 기준이잖아요. 실제 배부 기준 15,000시간에다가 쓰게 되면 예정 배부액은 얼마로 계산됩니까? 예정 배부액은 75만원 이렇게 계산돼요? 됐어요. 그럼 우리가 계산할 거 벌써 다 구했네요. 여기다 이제 뭐 하면 돼? 사실 그려놓는 건 여러분이 나중에 연습할 때도 이렇게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연습하라고 제가 여기 기록해 놓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 왼쪽에는 실제 발생액이라 그랬죠. 실제 10월달에 발생한 거 얼마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기 100만원이 실제 발생했고 지금 우리가 예상한 거는 얼마였어요? 75만원 이상했죠. 우리가 예상한 게 실제 발생한 것보다 적어요? 작아요? 커요? 크죠? 아니 작죠? 그러면 예상한 게 우리 실제로 발생한 것보다 적으니까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른다? 과소배부라고 부른다. 얼마가? 25만원이 과소배부입니다.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 내용 되게 간단하죠. 예, 아까 앞에서 배우셨던 것들은 여러분이 오리지널로 전체 과정을 갖다 실제로 다 그렇게 배우신 것이고요. 문제는 내용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제가 공식 써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 비교해놓은 거 보이시죠? 다른 거 제가 손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그대로 갖다가만 썼단 말이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밑에 자료 한번 이거는 밑에 자료는 다르겠다. 자, 됐으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5번 문제 보이시죠? 예, 요거 지웁니다. 이렇게 그대로 지워놓고
자,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개별원가 계산을 하고 있는 여기 제약회사의 4월 제조지시서 원가제로 다음과 같대요. 4월에 실제 제조간접비, 실제라 그랬죠? 실제 제조간접비 총액이 얼마? 400만 원이라고 했다면 지금 여기다가 400만 원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이거 자리를 알면은 알면 그 자리에다가 숫자만 갖다 써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동시간당 1시간당이죠. 얼마래요? 2,700원이 배부율. 배부율 벌써 계산해서 알려주고 있네요. 여기가 얼마라는 뜻? 2,700원. 이렇게 계산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예정배부되며 제조지시서 101번은 4월 중 완성되었고 102는 미완성 상태라 그랬죠. 102 미완성 상태라 했는데 4월 말 생산된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겠습니까? 라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밑에 거가 안 보이는데. 또 그러네. 까먹었나 보다 또. 뭐 이상하게 생긴 거야.
자, 보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던 이유는 지금 문제 형태를 가지고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무엇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갖다 물어보는데,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에 이제 총체적인 그런 문제들을 용어를 알아듣고 나서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여기 하나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쓰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좀 미리 적어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문제에서 예정 배부율은 아예 배부율이 얼마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 배부율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예정 배부액 계산할 때 여기 배부율 갖다 쓴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는 여기 101번인 경우에 지금 제품이 완성됐다 그랬었죠. 얘는 아직 완성 안 됐다 그랬었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지금 4월 말에 생산된 제품이라 그랬죠. 생산된 제품은 완성된 걸 물어보는 걸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걸 물어보는 걸까요? 완성된 걸 물어보니까 얘를 뜻하는 거겠죠. 이거 말 갖고서 얘가 뭘 뜻하는지를 알아듣는지를 갖다 물어보는 거야, 이게. 자,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배부 기준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직접 노동 시간 갖고 한다 그랬었죠. 그죠? 직접 노동 시간 완성됐다고 그랬는데 그 완성된 실제 발생한 시간은 총 몇 시간이래요? 그러면 여기 600시간이 실제 발생된 저기 배부 기준이죠. 그럼 배부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예정 배부율 2700 줬죠. 그 다음에 실제로 발생한 600시간 줬죠. 두 개 더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이거 직접 재료비예요? 직접 노무비예요? 우리 여지껏 뭐 계산하는 거였었어요? 제조간접비잖아, 이거. 그죠? 제조간접비를 지금 예정 배부한다는 금액이 얼마를 배부한대요? 162만 원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느냐 하면 제품 단위당 원가를 물어봤어요. 제품 단위당 원가는 지금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제품 단위당 하나에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원가 계산한다 그랬었죠. 그럼 원가 금액 총 얼마란 얘기예요? 완성된 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직접 재료비 나와 있죠. 여기 101번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나와 있죠. 제조간접비 여기서 지금 계산됐죠. 그러면 우리 원가 제품 만들 때 발생한 총 원가라는 것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3개 더하면 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앞에 부분에서는 말로만 했지 이렇게 계산 문제로 안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갖고서는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총 원가는 지금 얼마가 발생했다는 뜻? 585만 원. 제품 만들 때. 근데 제품은 총 그 기간 동안에 4월 달에 몇 개가 생산됐대요? 그러면 이 금액 1000개로 나누면 제품 하나당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제품 하나당 얼마라고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품을 만들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개별 원가 계산에서 바로바로 집계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배부법을 사용하지 않고 예정 배부법을 사용해서 예정 배부의 계산을 이렇게 해낸 거죠. 근데 이건 과소배부다, 과대배부다. 지금 그 문제는 안 물어본 거죠. 그래서 세 개를 다 합치니까 총 원가 계산됐음. 그런 다음에 여기 생산된 제품 수로 단위로 나누어지게 되면 한 단위당 5,850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제 두 가지 문제만 더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 뭐 전산세무 2급에서도 나온 거 여기 들어와 있고 그러죠. 자, 이번에는 좀 단순한 거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가 계산을 풀어보면서 7번 문제나 8번 문제 같은 내용 보면은 문제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찍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요. 얘도 똑같이 문제 읽어보고 제가 그 식을 요 밑에다 다시 또 써놓을게요. 제조간접비를 지금 배부 기준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직접 노무시간으로 배부하고 있다 그러고요. 연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예정 배부겠죠. 연초 내놓은 것은
그것도 예상 금액이래요. 예상 금액은 얼마? 60만 원. 자, 그러면 여기 문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또 똑같이 써볼게요. 예정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를 뭘로 나눠준다? 예정된 배부 기준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나눴었죠.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은 제조 여기 예정 배부율에다가 뭘 곱해준다? 실제 배부 기준을 해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려놔야 될 것은 이렇게 해놓고선 글씨는 안 쓸게요. 제조간접비의 실제, 그 다음에 예정 배부 그것만 하면 되죠. 자, 주어진 것만 빨리 해볼게요. 연초에 제조간접비 예상하고 있죠. 그럼 여기 제조간접비 예상한 금액 여기다가 60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배부 기준은 몇 시간? 2만 시간. 1시간당 얼마로 계산돼요? 30원 계산되죠. 30원 계산된 거 요 밑에다 그대로 30원 갖고 사용하면 되겠죠. 30원 얼마인가 할게. 여기다가 30원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은 얼마래요? 실제로 어디 갔어?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15,000시간이라 그랬었죠. 거기다가 15,000시간 곱하면 예정 배부액은 얼마 나옵니까? 45만원? 그럼 다 나왔죠? 그럼 갖다가 써놔요. 여기다가 예정은 45만원 나왔다 그랬고 실제는 얼마래요? 40만원이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40만원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예상한 게 실제보다 많아요? 적어요? 그럼 과대배부네요? 얼마가 과대배부예요? 답은 몇 번이 답인가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과대배부 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은 제조간접비 이걸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에 대한 것들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다 정리가 끝난 것이고 차후의 문제들은 여러분이 관심 가는 거 몇 개 풀어보시고요. 근데 꼭 요 모양 제가 여지껏 문제 풀 때 이 모양 흐트러졌어요 안 흐트러졌어요? 계속 요거만 썼죠. 그리고 해당되는 거에다가 숫자만 집어넣었죠. 그죠?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 10분 쉬었다가 우리 이제 종합원가 계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세요. 나 6번도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6번? 그럴게요. 그러겠습니다. 얘는 별도로 설명해 드릴게요.